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수능 전에 하게 되는 일주일 수업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들을 때는 뭐 다른 날이겠지만 지금 요 촬영하는 날은 여러분들 오늘 학교에 와서 이제 수능 시험장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간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험장 만들고 집에 왔더니 피곤해서 그냥 잠깐 쓰러져서 자다가, 그래서 입고 있는 옷 그대로죠 지금.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 밤늦게 다시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2년쯤 뒤에는 요 시험을 치게 될 텐데, 여러분들 형들이죠, 이제 선배들이 요 시험 뭐 잘 칠 수 있도록 그동안 이제 학교 안 나오지만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는 뭐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안 그래도 청소하고 있는데 그 원래 이제 재작년에 저 이제 1학년 8반만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1학년 8반 학생이 한 명 찾아왔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세월이 금방 가. 그래서 1학년 8반 교실에서 걔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게 진짜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근데 어느새 이제 시험 친다고 왔더라고. 여러분도 금방입니다. 생각보다 고등학교 3학년이 생각보다는 금방 지나가요. 게다가 1학년 벌써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쓱 넘어가고 3학년은 말 그대로 그냥 슉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공부 좀 해보세요. 특히 한국사는 1학년 때 여러분들 요거 하고 나면은 없어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어지간하면 아마 한국사가 없을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 2학년 때 방과후 이런 거 굳이 신청해서 듣지 않는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가서 또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특히 현대사 이런 파트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대충 하고 막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는 근대사 현대사 비중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꼼꼼히 들어봐 줘야 된다는 거. 물론 내신 위해서라면 더더욱 봐야 되고, 오늘도 지금 요 부분만 공부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내신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몇 문제 분명 건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오늘도 해봅시다. 최대한 빨리, 조금만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뭐 딱히 지금 재밌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서 봅시다. 지난번에 요까지 딱 했었거든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바로 위에 그 수많은 정당이 나왔던 요 파트,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나오고, 그리고 뭐 당 이름 많이 나왔죠. 뭐 조선국민당 나오고 조선인민당도 나오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당, 뭐 한국독립당, 그리고 이제 뭐 한국민주당 이야기도 나왔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름 길다,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랬어요. 남조선노동당, 남노당도 얘기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한 번 더 쓱 보고 확실하게 익힌 상태에서 다음으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혹시 기억 안 나면 지금 이거 일시정지 시켜놓고 한 번만 더 보고 보세요. 어려운 파트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 다음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돼 있어요. 제목부터 이거 중요한 거고,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한 번씩 들어보긴 했던 거야. 이거 얼핏 다 알긴 알더라고. 한번 물어보니까. 자, 삼국 외상이라고 하면은 요 밑에 나와 있어요. 외무장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외무장관이 뭐였던 거지? 어디에서?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는 어느 나라 수도예요? 지금? 그렇지, 러시아 수도입니다. 그 당시 이제 소련 수도였죠.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했더라. 그래서 줄여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게 1945년 12월에 열렸습니다. 주제는 우리나라의 전후 처리 문제,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우리 왜 얄타 회담, 이거 지금 기억납니까? 나야 될 텐데. 얄타 회담 얘기하면서 주요 안건 중에 한 개가 뭐였어요? 독일이 망한 다음에, 독일이 패전한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누고 조금 막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근데 비슷하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주요 내용에는 일본이 원래 점령하고 있던 지역, 뭐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나 뭐 만주나 그런 지방이 있겠죠. 그런 지방들에 대해서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회의 안건이 방금 전에 말했던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까? 그 어떻게의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자, 첫 번째 먼저 여기 보면 나오죠. 일단 임시적으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여기까지는 다들 별 문제 없어요. 다들. 이게 미국이든 영국이든 소련이든 우리나라에다가 뭐 민주적인 정부를 갖다가 만든다. 훌륭한 얘기잖아.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일단 반대가 뭐 없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게, 자, 요거를 하려면은 어떤 나라가 일단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되느냐. 일단 당장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두 세력이 어디랑 어디야? 그죠? 소련하고 미국이 일단 당장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일단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자, 회의체를 만들자. 자,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의 설치, 이게 나오죠. 미국, 소련 이렇게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요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충돌이 생겼거든. 자, 보면은 최대 5년간 신탁 통치의 실시라고 하는 거, 요게 세 번째가 됩니다. 신탁 통치는 뭔가요? 자, 신탁 통치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됐어. 독립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부를 꾸리고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뭐가 모자라? 능력이 좀 모자라요. 만약에. 그러면 누가 대신 나서서 이거를 좀 도와준다? 다른 잘 사는 나라들이 이거를 좀 도와준다. 잘 나가는 당시 이제 이른바 선진국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신탁 통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단 이거를 갖다가 시행을 하자라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게 됐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지난 36년 동안 일단 식민지배 받던 나라인데, 물론 이거는 식민지배하고는 얘기는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독립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주체가 지금 일본에서 다른 나라들로 바뀌었다 뿐이지, 걔네들이 역시나 우리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정치를 행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줄 밑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신탁 통치 반대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일단 제일 먼저,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제일 크게 반대하고 나선 건 역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원래 이끌던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신탁 통치를 반대했죠. 그래서 이걸 일단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두 줄 정도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한국민주당이나 조선국민당 이런 나라들이라 아니죠. 이런 당들 어떤 세력이에요? 좌익 우익 중에서 우익 세력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신탁 통치 반대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들 공통적으로 다들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는 왜 우리가 또 걔네들한테 우리나라를 맡겨야 돼? 억지로 이렇게 독립을 되찾았는데. 자, 그리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보니까 조선 공산당 등 이제 좌익 세력도 처음에는 신탁 통치 반대 입장을 일단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련이 찬성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게 상당히 좀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 두 줄 정도 밑으로 내려보면은 나중에 찬성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런데 자, 봐봐.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대립이 시작이 돼요. 왜? 안 그래도 정치적으로 우익이라고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좌익이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익 우익에 대한 이런 개념은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요 주간 끝나고 그때 보잖아.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인터넷으로 지금 이렇게 막 떠들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자, 그렇게 일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두 집단이 있는데 이 두 집단의 의견이 그래도 비슷비슷하면은 갈등이 별로 안 생겨. 그죠? 근데 이 안 그래도 나뉘어져 있는 두 집단이 완벽하게 다른 견해로
우리는 신탁 통치를 찬성합니다. 우리는 신탁 통치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확 나눠져 버리면은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 자, 그래서 결국 요때가 되면은 요렇게 되죠. 요게 요렇게 옮겨가는 거야. 좌우 대립이 본격화하다. 그래서 그 좌우 대립은 언제까지 지속되고 있느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크게 보면 지금 남한, 북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 자, 그래서 모스크바 회의 결정에 지지, 찬탁하는 찬탁이 뭐야?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 그리고 신탁 통치 반대, 반탁의 대립을 계기로 우리 정치 정세는 급격히 좌우 대립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밑에 내용은 한번 나중에 그냥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뒤쪽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우리 남쪽, 북쪽 이렇게 해서 이쪽에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련 이렇게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좌익이니 우익이니 해서 자기들끼리도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상태가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불안감이 막 나오는 거야. 어떤 거? 이러다가 정말 우리 쪼개지겠다, 나라가 완벽하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쪼개졌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미리 얘기가 나오지만은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경우죠. 자,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전에 나왔던 몇 가지 과정을 조금 보고 지나가면은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열립니다. 아까 이게 나왔죠? 뭐의 결과에 따라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요게 이제 시행이 됐죠. 1946년 3월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제1차가 있단 말은 2차도 있긴 있는데 뭐 사실상 여러분들이나 뭐 나한테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중요했던 거는 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그냥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고 나중에 2차 때는 그냥 여전히 우리 그냥 안 맞네 하고 그냥 그대로 회의가 끝나버렸거든. 자, 요게 개최가 되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얘기가 잘 끝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얘기가 잘 안 돼요. 두 나라 사이에. 어디서 그러면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에 참여할 정당과 사회단체의 선정 문제를 놓고 이견이 생겼다. 요거야.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에 어떤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죠. 자, 보세요. 소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좌익 단체가 좋을까? 우익 단체가 좋을까? 좌익 단체가 좋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익 단체가 좋아요. 그죠? 자, 근데 방금 전에 우리 그 좌우익 서로 대립하는 거, 신탁 통치 때문에 대립하는 거,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봐. 우익은 신탁 통치에 반대해. 좌익은 신탁 통치에 찬성해. 자, 그러면 소련 입장에서는 최대한 누구를 여기서 빼버리고 싶을까요?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익을 빼고 싶어. 왜냐면 자기들은 좌측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갖고 오면 되냐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자, 이퀄 뭐야? 신탁 통치 반대다. 이건 뭐 회의 결과에 반대한다는 겁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이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과 중에 아까 두 번째가 뭐였어요? 거기 나오는 게 미소공동위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배제가 되냐면 우익은 배제되죠. 그럼 소련은 이제 이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은 그러면 반대로 이 우익 사람들도 다 같이 참여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우익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게 다가서려면은 이런 주장을 펼쳐야 되죠. 밑에 지금 그 설명이에요. 자, 한 개씩 읽어봅시다. 소련 측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반탁운동에 참여한 정당과 사회단체는 배제할 것을 요구. 자, 여기서 반탁운동에 참여한 정당과 사회단체 이퀄 우익 측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자 미국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중간에 밑에 내용 다 빼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참여시키자고 주장. 그럼 이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는 우익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의견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평행선을 쭉 따라가는 거야. 이건 얘기가 원래 쉽게 잘 안 끝나요. 이런 것들은. 쉽게 잘 안 끝나는 이야기들 있잖아. 우리 이제 정치 얘기 좀 보다 보면은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끝이 안 나. 계속 이렇게 평행선 따라서 쭉 가요. 그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자기가 원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안 끝나. 자, 그래서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제 쉽게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냥 연기가 돼 버리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연기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자, 다음 장 235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요 제목 읽기 전에 요걸부터 한번 봅시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제 결정이 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남한의 일부 우익 세력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를 하게 돼요. 단독 정부 수립 운동. 그러니까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어차피 지금 말이 안 맞아요. 계속 평행선만 달려가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저기 소련 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쪽 북쪽은 그냥 내버려 두고 말 통하는 우리 남측 끼리만 어떻게 해가지고 정부를 만듭시다. 저 위에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됐죠. 그게 제일 대표적인 사람, 여기서 말한 요 일부 우익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이제 남측에서 우리 남한 지역에서 가장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누구? 우리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 요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요 본문 내용에는 지금 안 나오고 오른쪽에 살짝 보면 나오는데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 그래서 1946년 6월 3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나와요.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점점점.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요 발언을 한 거지. 정읍 발언인 이유는 저쪽에 전라도 정읍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가서 얘기하다가 요 얘기가 나온 거야. 자, 딴 건 다 치우고 여기 주요 주제는 이거죠.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요 내용입니다. 남측에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자. 자, 요 내용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 큰일 났다 이거야.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좌익, 우익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이제 북측은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 남측에서만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읍 발언 같은 주장이 나오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죠. 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좌우 합작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 등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여 1946년 7월 이렇게 됐죠. 그래서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름부터가 지금 그래요. 좌익하고 우익하고 지금 나뉘어서 너무 싸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좌익, 우익, 합작 같이 가자 이거죠.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운형이라고 하는 요 독립운동가분은 좌익, 우익 중에서 좌익이긴 한데 극단적인 좌파는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극단적인 좌파라 그러면은 조선공산당, 그 남조선노동당 그쪽이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우측은 아니고 약간 우측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저기 김규식 선생님이죠. 극단적인 우측은 이제 뭐 이승만이나 아니면 김구 같은 그쪽이고, 그래서 이제 중도 좌, 중도 우 이쪽 사람들이 모여서, 왜냐면 이렇게 양극단은 원래 얘기가 잘 안 통해요. 원래 그래.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우리라도 모여서 합작을 하자. 같이 좀 일을 해봅시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세웠냐면은 7원칙, 요 좌우 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일단 정하고, 여러분 요 책 쭉 밑에 보면 좌우 합작 7원칙이 나와요.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니까 요거는 한번
번호토로 가세요. 요거 딱 나오면 아 이거는 좌우합작 실원칙에 대한 내용이구나. 뭐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일단 가지고 왔는데 근데 자 좌우합작을 한다 그러면 다들 되게 좋은 얘기 같잖아. 그 요즘 현대 정치사에서도 잘 나와요. 뭐 우리 중도를 표방합니다. 이게 중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쪼개져 있는 정치는 별로 좋지 못해요. 중도. 말 들어보면 다 좋은 것 같거든. 근데 보면 항상 잘 성공을 못해요. 이게 왜?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 사람들도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쪽 사람들도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게? 이쪽도 우리 편도 아니고 저쪽도 우리 편이 아니야. 이 중간에 좀 애매한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요.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및 조선공산, 자, 여기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우익이죠. 조선공산당 좌익이죠. 이쪽은 전부 다 이에 반대하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당시 미군정은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지원을 일단 하기는 했어요. 이게 사회 자체가 지나치게 극단화되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자 이름이 조금 어렵죠. 요걸 갖다가 조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김규식이 의장을 맡고 있던 아까 왜 이 위에 나왔던 여기 자 중도 우익 김규식 선생이 의장을 맡고 있었던 요런 단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요거를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점점 아예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추세가 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는 것처럼 냉전 체제가 굳어져 가면서 이거를 이제 미국이 대놓고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지원을 살짝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죠. 주요 정치 세력은 전부 다 불참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성과 자체가 미미했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자 제일 마지막에 여운형의 암살로 사실상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좌익이었던 여운형 선생이 당시에 극우파죠. 극우 청년한테 암살돼 버리는 이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이제 21살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 21살짜리 우익 청년한테 암살을 당했는데 그 이제 경찰서 바로 앞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범인을 또 잘 못 잡아요. 물론 나중에 잡기는 잡았는데 그리고 이제 잡았으면은 뭐 배후나 이런 걸 갖다가 철저히 뭐 밝히고 그랬을 법도 한데 왠진 모르겠는데 되게 빨리 사건을 종결을 좀 짓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범행이다, 우발적인 범행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처리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도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입고 있던 뭐 총 맞았을 때 입고 있던 그 옷이나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평생 나름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왜냐면은 저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오히려 누구한테는 안 죽었는데 일본 애들한테는 안 죽었어. 그죠? 일본 애들한테는 안 죽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같은 민족 손에 죽게 되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겪게 되는 훨씬 더 커다란 민족끼리의 비극의 제일 처음 이제 시작 지점이었던 거죠. 사람들 많이 죽어요 이때. 좌익에서는 우익 인사들한테 테러를 계속 시도하고 우익에서는 좌익 인사들한테 테러를 시도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결국엔 우리 민족끼리 크게 싸우게 되는 게 한국전쟁이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는 멀어져 가고 있었고 결국엔 이제 단독 선거를 해서 우리만의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죠. 그 수능 전의 마지막 시간. 그때 마지막으로 좀 더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줄이도록 할게요. 그
현대사 파트 들어와가지고 뭐 단체도 또 이제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데 크게 흐름 뭐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서 이제 크게 흐름을 잡는 식으로 아마 학습을 하면은 크게 부담은 아마 이번 시험에서 이것 때문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순서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 물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중에 시험 치고 나면 또 저보다 엄청나게 어려우니 뭐니 말할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주요 내용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전부 다 보고 치는 거하고 그냥 치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한번 쭉 읽어보기라도 하세요. 전부 다 읽어보기 싫으면은 그냥 방금 전에 내가 이렇게 표시해놨는 거 그것만이라도 좀 봐봐. 그러면 아마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때 보도록 합시다.